이강인이 유럽 리그 랭킹 1위 잉글랜드 무대의 톱클래스 강팀 핵심 선수와 견줄만 하다는 분석이 나오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리그앙 파리 생제르맹은 2023년 8월 마요르카에 2,200만 유로 약 328억 원을 주고 이강인을 데려와 2027년도 시즌까지 연봉 727만 유로 약 108억 원 및 5년 총액 3,635만 유로 541억 원 계약을 맺었습니다. 2,200만 유로는 마요르카 구단 역대 2위 및 한국인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이적료입니다. 이강인은 PSG 소속으로 2023년도 시즌 리그앙 23경기 3득점 4도움, 출전 평균 64분을 뛰면서 90분당 공격 포인트 0.43으로 활약했습니다. PSG는 유럽 클럽 전체 랭킹 6위,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5위인데요. 저명한 축구 통계 매체 옵타 스포츠에 따르면 미드필더로서 이강인과 가장 비슷한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준우승팀 아스널의 주장 마르틴 웨데고르입니다. 70개 국가 및 30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통계회사 옵타 스포츠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자료를 토대로 선정한 비교 대상을 발표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아스널은 2023년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잉글랜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는 유럽 리그 랭킹 빅5입니다.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축구 연맹 1등급, 유로파 리그는 2등급 클럽 대항전입니다. 이강인은 개인 능력으로 상대쪽 경기장 파이널 서드에 진입한 횟수와 공간 침투로 PSG 동료 전진 패스를 받아낸 빈도 둘 다 유럽 메이저 대회 미드필더 상위 1%에 해당했습니다. 혼자서 위협적인 공격을 펼칠 수 있는 데다가 수비가 헐거운 지점에 대한 공간 지각과 상황 인식, 언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타이밍 판단, 옆이나 뒤로 향하는 전개보다 리시브가 까다로운 전방으로 나가는 패스를 상대 저지를 뿌리치고 내 볼로 만드는 기술이 월드 클래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강인이 페널티 박스에서 단독으로 들어간 횟수가 최근 365일 유럽 5대 리그 및 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 미드필더 상위 2%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파이널 서드 태클 합계 또한 상위 2% 안에 든다는 데이터는 상대 진영부터 적극적으로 수비하려는 마음가짐 부족이 이강인 단점이라는 지적은 이제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선수들의 기록을 다루는 매체인 더 스탯 웨이는 올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한 20명의 선수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순위표의 2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총 329분을 소화했습니다. 이 중 성공시킨 전진 패스는 총 41개였으며 경기당 11.22개의 전진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적은 출전 시간에도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격 성향이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선발과 교체를 오가고 있다. 앞서 FC 바르셀로나와 8강 1차전에서는 선발 출전했지만 2차전에서는 교체 출전했습니다. 덕분에 함께 순위에 오른 다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적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순위표에는 이강인보다 적게 출전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순위표에서 90분당 전진 패스 1위를 기록한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였습니다. 총 696분을 뛰며 119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바로 밑 3위에는 라치오의 루이스 알베르토가 자리했습니다. 642분을 소화하며 71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강인은 앞서 프랑스 리그앙이 선정한 31라운드 2주의 팀에 뽑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28일에 열린 르아프르와 31라운드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투입 당시 PSG는 1대2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PSG가 이강인을 투입한 뒤 르아브르가 한 골을 더 넣으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슈라프 하키미의 만회 골이 나오며 르아브르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이강인이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골문 앞에 있던 곤살로 하무스가 마무리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3대3 무승부를 거뒀다. 그리고 PSG는 이번 시즌 리그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잉글랜드 카디프에서도 뛰었고 국가대표팀 출신으로 훌륭한 미드필더였던 김보경 선수인데요. 김보경 선수는 이강인을 향해 훌륭한 선수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강인 선수를 처음에 보고 퍼스트 터치가 다른 점에서 정말 크게 될 선수라고 생각했다고 발언하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의 퍼스트 터치를 보는 것 같았다며 완전히 다른 클래스라고 극찬하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큰 키로 킥앤러쉬의 대표주자이자 국가대표 출신의 김신욱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어릴 때 대표팀에 만났었는데 같이 벤치에 있던 시간이 많아 자주 어울리고 대화를 많이 했었다. 그 친구는 축구 재능은 말할 것도 없고 선배나 다른 선수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애교 부리고 예의 바르게 하는 모습을 보며 얘는 정말 대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발언했었습니다. 발렌시아의 유스 코치이자 현재는 바르셀로나 유소년 디렉터를 맡고 있는 모촐리 코치는 이강인의 왼발은 왼손처럼 정확하다. 그의 재능과 플레이 스타일은 다비드 실바를 닮았다. 실바와 같은 레벨까지 성장할 선수라고 확신한다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함께 성장한 페란 토레스는 이적 직후 주장인 파레오를 중심으로 한 일부 베테랑들이 나와 이강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렸다고 폭로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강인을 향한 구단의 기다림과 대우가 아쉽다. 이강인에게 충분한 기다림과 출전 시간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의 재능에 맞게 대우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고 유상철 감독은 7살의 이강인을 처음 보고 지금까지 이강인과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었다. 정말 엄청난 재능이라며 극찬했었습니다. 이후 방송이 종료된 이후 개인 아카데미인 UBFC에서 따로 이강인을 계속해서 지도했고 이후에는 인천의 축구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도왔고 스페인 유학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동료였던 무리키는 인터뷰에서 이강인과 함께한 것을 영광이었다고 말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발언하며 이강인에 대한 애정과 존중이 묻어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